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영어로 하면 bone to bone, ash to ash, dust to dust. dust, 가루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가루를 만드는 남자, 가루를 지키는 남자, 가루지기 부엉이 형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가루지기 부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얘기가 분말, 특히 이제 금속 분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디에 사용되고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분말하면 밀가루에는 별로 아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밀가루만 생각을 하는데 그 밀가루 말고도 금가루라든지 아니면 향균용 뭐 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생활 속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치약에도 보면은 이게 가루가 들어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칫솔질을 할 때 하얀 가루 들어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는 안 보입니다. 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분말을 이해하게 되면 적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최근에 산업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어느 분야에 쓰이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가루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마만 한 거예요?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좀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있는데 통상 생각하시기에 한 설탕 정도 크기 내지는 밀가루 정도 크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좀 쓰인다. 보면 이제 밀가루 이렇게 만져보면 대충 이제 사이즈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고운 가루, 진흙도 사실은 가루거든요. 가루에 물이 개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랜 역사 속에서도 집을 짓거나 도자기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다 가루로 비롯된 것들이죠. 근데 모양도 보면 소금 가루는 막 내보고 이렇잖아요. 예. 밀가루는 동글동글한 것 같은데. 그렇죠. 느낌상. 그러면 모양도 좀 다르고 뭐 그런가요? 동글동글한 게 또 이제는 그 필요한 데가 있고 또 이제 뭐 좀 각지고 막 이렇게 좀 거치는 것들이 또 필요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좋아하는 술에도 분말이 들어가요? 이게 술에 뭐 분말을 넣는다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금가루나 이런 걸 넣어서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고 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하고. 내실술에 금가루 넣어서. 그렇죠. 예.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할 때도 광택을 나게 할 때 그러다 다 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 가루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보면 뭐 재료, 물질 이거의 그 상태는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물로 치면은 얼음이냐, 뭐 증기냐, 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가루나 이게 분말에 가서 좀 독특합니다. 하나의 알갱이를 보면 고체예요. 당연히 고체죠, 딱딱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분체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네 번째의 그 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말이라는 것을 그 우리가 정의하거나 이 개념을 잡을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사이즈 가장 중요하죠. 어느 분야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형상입니다. 분말이 동그란 형태도 있지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게 나뭇잎 같은 모양으로 분말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동그란 게 잘 흐르고 가루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표면을 굉장히 크게 만들면은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콘프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납작한 판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콘프레이크가 어떤 원하는 특성이 뭐 이 판이면 더 좋은 건가요? 그 식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동그란 거를 이제 씹는 느낌과 프레이크 그다음에 또 이제 프레이크는 그냥 먹진 않죠. 우유 먹죠. 예, 우유에 먹든 뭐 요플레나 뭐 표면이 이렇게 널찍하면은 우유가 많이 이제 묻으니까 이 분말도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 표면이 넓은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덴드라이트 이런 경우는요. 저거는 되게 표면이 넓어 보이거든요. 되게 뾰족해 보이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뭐가 좋아져요? 요거는 이제 금속 분말이니까 이제는 우리 같은 생활 속보다는 이제 산업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넓다는 얘기는 뭔가 접촉이 잘 된다. 접촉할 수 있는 면이 많다. 그럼 우리가 접촉이 되면 유리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뭔가 통해야 되는 것들, 주로 전기라든지 열 이런 것들이 동그란 분말은 일단은 분말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덴드라이트와 같이 나뭇잎 모양이면 적게 집어넣고도 전달을 할 수 있는 물질, 어떤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전도성, 우리가 통상 이제 컨덕티브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은 구형 분말보다 이렇게 비표면적이 넓은 형태가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분말들이 주로 이제 어디 쓰이나 이제 좀 생각이 될 겁니다.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료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P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분말 야금인데
분말을 이제 찍어서 기계 부품 만드는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이죠. 두 번째가 자성. 전기를 주면은 자석이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자성재료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동을 하거나 뭐 스위치를 쓰거나 이런 이제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기나 열을 이렇게 전달시킬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전극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 속에 그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전자파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들도 금속 분말을 이용하면은 차단을 시키거나 소멸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가루가 사용되는 분야를 아까 조금 어렵게 봤는데요. 조금 쉽게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분야로 이제 대표적으로 뭐 휴대폰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자동차도 뭐 많은 사람이 갖고 있지만 이제 스마트폰은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라면, 빵같이 정말 아주 근접해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 내에 얼마나 많은 금속반이 들어가는지를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다 전자 관련된 부품들이고요. 코어라고 하는 것은 자성재료인데 전기를 주면 자석을 띠니까 이 내부에 들어가는 전기, 신호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성 소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자석이 전기를 띈다는 말이 전자제품 안에 다 자석이 들어가서 뭔가 전기적으로 활동하게 해준다는 말인가요? 기본적으로 모든 이런 전자 이제 장비들은 전기를 막 이제 받아서 쓰게 되죠. 전기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사실은 가장 효율적입니다. 되게 정확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전기를 받아서 자석이 될 수 있다면은 그 지저분한 전류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전압과 전류도 저희가 승합, 감압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안테나인데 과거에 많이 없었던 기능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핸드폰 가지고 뭐 결제도 해야 되고 주로 이제 통신을 해야 되니까 이 안에는 안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안테나 막 제품 좀 크죠. 그런 거를 핸드폰에 집어넣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금속 분말을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은 안테나를 여기 보시면 이제 복잡한 패턴이 보이는데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그 안테나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얇고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 정도 사이즈의 분말을 가지고 이런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긴 안테나를 접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전도도 중요하니까 이제 구리보다 은을 쓰는 거고 예. 지금 그런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언가를 접고 납작하게 만들려면 분말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제 통상 이제 2차 전지라고 하죠. 2차 전지라는 것은 충방전이 가능한 것을 이제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이 또한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극과 음극, 여기에는 금속 분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터치스크린은 핸드폰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이 손에도 이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전극을 발라놓고 저희가 거기다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저희가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왜 분말이 쓰이냐면은 이 액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패턴이 막 눈에 보이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아주 얇게 도포를 하거나 이 전극을 얇게 바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속 분말이 사용됩니다. 이 분말은 사실 약간 뭔가 좀 숨어서 뭘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사이즈 말씀하셨잖아요. 밀가루 사이즈냐, 설탕 사이즈냐. 기계적인 강도라든지 이런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좀 약간 큰 분말을 써야 되는데 이 터치 스크린 같은데 만약 큰 분말 쓰면은 이게 보면 전극선이 보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아주 이게 아마 여기서 핸드폰에서 쓰이는 사이즈 중에서는 저 터치 스크린에 쓰이는 분말의 사이즈가 가장 작을 겁니다. 네, 저희는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너무 많이 써서 잠잘 때도 옆에 놓고 자고 하면 이 전자파 때문에 되게 무섭거든요. 이야기해 주신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좀 간단하게 한번 원리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전자파는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이 전자파를 자성 물질과 만나게 해주면은 이 에너지가 열로 전환이 됩니다. 열은 비교적 마이크로웨이브 부분도 좀 덜 유해하다고 보기 때문에 열로 변환시켜가지고 소멸시킵니다. 오늘 폰에 대해서만 조금 볼 때 제 느낌을 좀 정리해 보면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 휴대폰에 이렇게 가루가 많이 쓰인다는 걸 몰랐다. 이게 있을 것 같고요. 뭔가 큰 면적에 있는 걸 이렇게 막 구겨서 넣는 그런 용도의 가루가 좀 유리하다. 뭐 안테나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터치 스크린 같이 굉장히 고운 어떤 배선을 만들 때도 가루가 유리하다. 그리고 실제 가루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가루가 휴대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은밀하고 위대하게 일하는 소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지금까지는 이게 스마트폰 말씀드렸는데 저희 생활 속에 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분말이 적용되는 부품들이 많습니다.
쇠녹여서 쇠물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붕어빵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반죽된 국물을 틀 같은 거 붕어 모양 틀에다 넣어가지고 구워주시는데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냥 틀에 쇠물 부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분말을 사용할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어요, 진짜. 예.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이제 주조라고 하는데요. 쇠물을 틀에다가 부어서 그것이 다 식어야지만 빼낼 수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하루? 뭐 큰 건 하루가 걸릴 것이고 이렇게 요건 사이즈가 한 이렇게 엄지 손가락만 합니다. 이 정도도 못해도 한 시간 뭐 이상 걸리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많은 생산을 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게 금속 분말은 어떤 틀에다가 분말을 집어넣고 이제 힘으로 꽉 누르면은 그냥 약간 단단해지거든요. 그리고 그걸 연속으로 빼서 다음 공정으로 넘기면은 얘는 계속 일할 수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 부품 찍는데 한 3초 정도 걸립니다. 분당 뭐 한 20개 이렇게 찍어낸다고 하면은 하나를 부어서 식혀서 빼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말 야금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그런 그 공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영 형이 설명을 잘해줬는데요. 우리 같은 물건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성능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방금 설명했던 그 분말 야금한 형태가 생산성을 엄청난 속도로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거죠. 자,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 이거 뭐 저렇게 엔진 뭐 요즘 이제 좀 많이 줄어든다. 뭐 전기차가 나오네, 뭐 스마트카가 나오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분말을 사용하는 이런 산업군이 예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미래 자동차의 형태입니다. 미래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통신과 전기 전자부품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이 미래 자동차의 저는 두 가지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첫 페이지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전자부품적인 기능들이 많이 사용될 것이다. 어찌 보면은 기존 자동차의 엔진이 없어질 거다. 엔진이 없어지고 모터가 생길 거다.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엔진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분말이 쓰일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그거 그냥 대형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막 설레죠. 야, 이게 왜 엔진 막 이런 것만 쓰다가 통신도 해야 되고요. 카메라, 배터리, 뭐 아까 전자파 차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전자파 차폐하는데 그 핸드폰에서는 IC 기기에만 전자파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에서 전체가 다 전자파를 발생시켜요. 어마어마하죠. 구체적으로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전자부품은 2,000개라고 말을 해요. 여기 3만 개 들어갑니다. 자동차에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요. 커다란 휴대폰이다. 다시 말하면 굴러다니는 커다란 휴대폰이다. 예, 스마트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똑똑한 자동차가 되는 거죠. 좀 저희가 더 관심 있는 분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장표를 보시면은 저는 이 장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뭔가 하늘을 날고 우주를 날아가고 약간의 보안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밀떡이라고 하나요? 밀리터리 덕후들 천무, 천궁, 신궁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유튜브 한번 다 나오죠.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사일이 날아가려면 이제 추진제가 필요하거든요. 액체 추진제와 고체 추진제가 있습니다. 이 고체 추진제는 100% 알루미늄 파우더입니다. 아, 그러면 알루미늄 파우더가 산화되는 그 힘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예. 알루미늄은 그 굉장히 대기에서 산소와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연소가 되거나 폭발하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연소가 되거나 하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 반작용으로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고체 추진제 같은 경우에는 추진력, 그 다음에 추진해서 날아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액체에 비해서. 액체는 발사하기 전에 맞습니다. 준비 과정이 기니까 예. 폭발해서도 계속 고체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적기 쏠 수 있게끔. 예. 거기에 추진체로 가루가 쓰인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고체 추진제를 적용하는 것들이 최근의 추세인데 그것들이 점점 조금씩 미사일에서부터 지금 최근에 저희가 달나라로 보냈던 그 무인 그 우주선도 고체 추진제를 장착해가지고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알루미늄 분말이 한 4가지 정도의 그림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사이즈가 좀 다르고요. 아까 말했던 쉐이프, 이평이 좀 다릅니다. 이걸 잘 조합하게 되면 초반에 폭발적으로 날아가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타면서 멀리 날아가느냐 그것도 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분말이 생긴 형상에 따라서 어떻게 타고 얼마나 세게 타고 이런 추진 힘을 주는 게 다 달라지나 봐요. 지금 백조님이 질문하셨는데 작은 분말이 오래 탈까요? 큰 분말이 오래 탈까요? 큰 부분 오래 타겠죠. 오래 타죠. 예, 맞습니다. 장작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푸라기 타는 거하고. 근데 지푸라기가 순간적으로 더 빨리 탈까요? 장작이 마른 장작이 화력이 좋으니까. 좋습니다. 예. 지푸라기는 확 타고 마니까
단거리를 빠르게 이송할 때는 작은 사이즈 분말이 유리하고요. 큰 분말을 쓰면 꾸준하게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짧게 화끈하게 이렇게. 길고 화끈할 수는 없겠죠. 네, 그것이 어려요. 네, 그래서 분말의 사이즈를 조절해가지고 용도 조절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추진제 외에 다른 용도도 좀 있나요? 이제 터빈 디스크라고 표현하는데 고온 고압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 항공기 엔진 내지는 이렇게 무인 항공기의 그런 뭐 디스크 이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내열성이 높고 고온에서 강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또 그냥 금속 분말이 많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터빈 엔진의 예. 블레이드 얘기하는 건가요? 블레이드도 있고 디스크도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말하는 주조제, 뭐 러프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특성은 더 좋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합금 설계를 하거나 프린팅이라고 하는 공정으로 복잡한 부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금속 분말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많이 되고 우리 있습니다. 이제 두산중공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로 하는 게 이제 3D 프린팅으로 터빈 블레이드나 터빈 이제 고정자 이런 거 하고 예. 있죠. 뭐 이건 뭐 급비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미사일의 그 추진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제뿐이 아니라 이와 같은 우주 항공에 들어가는 터빈 디스크 내지는 블레이드 이와 같은 것들에도 금속 분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터빈 디스크에서 그 분말 제품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금속을 이해할 때 그 주로 통상 뭐 합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합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분들을 넣어서 잘 조합을 하면은 뭐 고온에서 잘 버틴다든지 부식, 녹이 쓰는 환경에서 그걸 잘 견딘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솔직한 소재입니다. 자기가 머금을 수 있는 그 성분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는 배출해냅니다. 통상 고용도 내지는 포화도 이렇게 고체도 하거든요. 용해도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뭐 설탕물에 설탕 많이 부으면 다 안 녹고 이따 가라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이치인데 이 금속 분말에 관해서 매력이 있는 게 그거를 갖다가 더 녹여낼 수 있는 그 분말을 뭐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찍어서 빨리 구워버리면 더 많은 그 유리한 조성들을 집어넣는 그 합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합금 설계가 용이하다. 이것이 그 터빈 디스크에서 요구되는 고온 특성을 내는데 좀 적용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 터빈 디스크의 그 형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형상을 그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형상을 금속학적으로 만드는데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3D 프린팅인데 그와 같은 것들에 연계를 해서 그 디스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금속 분말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또 하나가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요 그림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네요. UAM. 예.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미래 운송 수단이죠. 요즘 뭐 용산이 UAM의 장애물이 되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가까운 미래 아닌가요? 그렇죠. 뭐 요즘 드론도 사실 UAM의 하나의 뭐 축이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근접해 있죠. UAM에서 가장 큰 그 문제랄까 해결해야 될 부분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배터리의 그 수명입니다. 그 대부분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UAM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30분 이상 날아다니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배터리를 무거운 걸 실으면 되겠죠. 근데 배터리를 무겁게 만들려면 나머지 부품들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일반 주조제보다는 분말로 만들 때 일단 첫째 가볍게 만들 수가 있고 아까처럼 3D 프린팅으로 만들면 그 막 공극이 많은 뭐 구멍이 많은 소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가벼워지고 동체를 경량화해가지고 예. 배터리한테 좀 더 여유를 주는 거네요. 예, 엄마도 요거 빼서 저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가루가 K방산에서도 뭔가를 하는 거네요. 그 음지에서 아주 은밀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그 산업국만 봐도 그냥 다양하게 그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 서피스, 그다음에 뭐 쉐이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다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속 분말을 만드는 방법이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한 6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요. 분사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한데 금속을 녹여서 쇳물을 만든 다음에 이제 붓습니다. 붓는 과정 중에 가스라든지 물을 세게 쏘게 되면 그걸 분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금속은 통상적으로 철 같은 경우는 한 1500도에서 녹기 때문에 가스와 물을 만나면은 이 상온에서 바로 그 응고가 돼서 가루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분사의 원리고요. 두 개의 차이점은 가스를 쏘게 되면은 천천히 응고하기 때문에 이제 동그랗게 분말에 자기의 원래 모양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고 수분사는 물로 쏘기 때문에 그럴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응고가 되기 때문에
불규칙 형상으로 분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그 방법 따라서 나오는 분말 모양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그러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스나 물을 세게 쏘면 작아지고요. 물을 쏘면은 기본적으로 빨리 굳기 때문에 그 모양이 잡히기 전에 확 굳어서 불규칙한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들이 그냥 망치로 때리거나 믹서기에 넣고 갈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방법 있죠. 우리가 뭐 돌가루 만들고 하는 방법이 다 그런 건데 금속도 그 잘 깨지는 그런 금속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금속은 부시려고 하면은 부서지지 않고 넓게 펴지거나 우리 뭐 대장간에서 칼 만들 때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조성을 잘 저희가 선택하면 뭐 한마라든지 볼밀이라든지 이런 걸로 부셔서 작은 분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인 방법이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된 그런 분말을 만드는 방법이고 뭐 품질은 좀 약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 값싸게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종류는 전기를 쓰거나 화학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한 가지가 이제 전기분해법인데 금속을 양극에 걸고 주로 이제 동 같은 경우에는 황산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황산에 녹여서 이제 음극에다 전기를 또 걸어주게 되면은 이제 금속은 음극에서 이제 다시 석출 쭉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석출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마치 이렇게 그 나뭇잎 모양으로 표면적이 아주 넓은 분말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분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접촉 면적이 넓어서 전기나 열을 전달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산에 담그어서 네. 황산구리를 만든 다음에 예. 그걸 전기로 당겨 가지고 분말을 뽑아내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은분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은이 사실은 뭐 향균도 좋고 하지만 사실은 전기나 열을 제일 물론 금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상당히 잘 전달하는 그런 물질이라서 은분말의 사용처가 굉장히 많고요. 은은 통상 질산에 녹여서 그 작은 사이즈 한 1마이크로 밀가루 정도 사이즈가 되겠네요. 그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 터치스크린 같은 전극 소재 이와 같은 것들 만들 때는 상당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분말을 만드는 종류에 따라서 사이즈, 그다음에 형상, 표면 상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이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금속 분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또 넓어지지만 이 분말을 어떤 공정에 채택하느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틀에 넣고서 찍어서 만들거나 잉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만들거나 이 정도의 한계적으로 썼다면 요즘 관심이 많은 이제 새로운 그 프로세스 분말을 취급할 수 있는 공정이 이제 3D 프린팅인데 구형도가 높은 분말이 이제 프린팅할 때 유리하다고 보죠. 잘 흘러야 다음 분말도 계속 공급이 되고 하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또 새로운 그 프린터의 그 공정에 제한이 있고 있죠. 바로 이제 그 바인더 프린팅인데 이것이 생소한 분야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금속 분말과 바인더를 섞어가지고 사출을 해가지고 분말을 만들었던 원천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프린터라고 하는 공정에 적용을 시켜서 형상의 자유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것들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말에서는 이제 바인더와의 어떤 혼합 바인더 분말을 만들고 디왁싱을 했을 때 버텨줘야 되는 강도. 자, 그런 면에서는 구형 분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불규칙한 형상의 분말이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장비를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소재에 대한 세 가지 그 사이즈와 서피스, 그다음에 표면 상태를 잘 이해하시면 새로운 소재를 채택하거나 하는 것에 넓어지는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그런 국가 그런 과제들이 많이 권장이 돼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분야에 좀 과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소재를 하시는 사람은 항상 소재에 몰입하고 부품과 장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몰입하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소재에서부터 부품, 장비로 이어지는 원패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시도가 있는 것 같고 또 분말 입장에서도 소재 입장에서도 그 공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또 최적화된 그런 분말의 형상과 표면 상태와 조성을 다시 한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소보장 그러면 소재, 장비, 부품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유비, 간우, 장비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의정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보온결의 해야죠. 전혀 그냥 담 쌓고 지내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저도 요즘 그걸 하면서 이제 부품과 장비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지고 저런 장비를 사용해서 원하는 부품 만들 때 어떤 분말을 제한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산업군과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길 때 어떤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말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쯤 될까요? 자, 과거에는 뭐 대한민국은 이 분말 야금이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뭐 진짜 뭐 순위에도 못 들었던 것이 사실인데, 우리나라가 분말이라고 하는 소재를 쓸 수 있는 산업군이 점점 발전하면서 찬스가 생겨서 지금은 가히 말씀드리는데 뭐 10위권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산업군이 점점 발전할 거기 때문에 찬스는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도 빠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K방산도 빠른 속도로 대응해서 찬스를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빠른 그 변모와 대처에 뭐 유능한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